우리 삶 속의 이야기는 멀게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 아주 가까이,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다가오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도 혹은 지금 누군가가 겪고 있을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한 달간의 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된 혼수 빌라를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시누이와 시동생에게 각각 집을 사줬더군요. 남편이란 사람은 가족끼리 누구 명의가 뭐가 중요해? 라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고요. 저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오늘 밤 안으로 MS건설 부도 처리해주세요. 꼬박 한 달간의 출장 내내 저는 집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날 지방의 호텔에서 일부러 이른 아침. KTX를 예매했던 것도 얼른 집에 도착해 제 손으로 꾸민 그 빌라의 현관문을 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 집은 결혼할 때 부모님이 제게 해주신 혼수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부터 제가 직접 현장을 지키며 타일 한 장, 가구 하나까지 제 취향대로 고른 곳이었으니 그 애착이 오죽했겠습니까? 그곳에 살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남편 민석 씨에게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빌라 단지로 향하는 길, 기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출장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얼른 집에 가서 눕고 싶다고 했더니 기사님은 참 가정적인 분이라며 웃으셨죠. 단지 입구에 도착해 요금을 지불하고 캐리어를 끈 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이곳을 골라주신 이유도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때문이었죠. 우리 집이 있는 동 앞에 서서 3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는 걸 보니 시어머니가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도어록에 대고 문을 열었습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여기가 우리 집 맞아?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놓여있던 고급 가죽 소파는 온데간데 없고 벽에 걸려있던 저와 민석 씨의 결혼사진도 찻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종이 박스 몇 개와 그 안에 쑤셔 박힌 시어머니의 낡은 옷가지들, 다리 한쪽이 부러진 작은 의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공기 중에는 먼지가 부유하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 청소라고는 전혀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가구들이 빠져나간 자국을 보니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캐리어 손잡이를 놓치는 줄도 모르고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두어 번 부르자 부엌 쪽에서 시어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먹다 남은 찐빵 반쪽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팥소가 묻어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먹던 빵을 비닐봉지에 대충 구겨 넣고 입을 쓱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너 왔니? 난 내일이나 올 줄 알았지. 저는 텅 빈 거실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소파랑 찻상은 다 어디 갔어요? TV는요? 살림살이를 다 어디로 치우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종이 박스 옆으로 다가가 발로 툭툭 차며 말했죠. 아, 그 가구들? 팔았다. 싹 다 팔았어.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권리로 우리 집 물건을 팔아요? 그 가구들 다 제가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저희 부모님이 저 결혼할 때 해주신 제 혼수 재산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상의도 없이 파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허리에 양손을 척 얹더니 목소리를 높이셨죠. 뭐가 내 거내의 거야. 너 이미 우리 민석이랑 결혼했으면 우리 집 식구지. 내 집이 곧 우리 민석이 집이고 우리 집안 집인 거지. 내가 시어머니로서 집안 물건 좀 처분했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 이건 물건 좀 처분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저는 화가 나서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이 집은 엄연히 제 소유예요.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집 파실 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민석 씨한테는 물어보셨냐고요. 민석이한테 물어봐서 뭐 하니? 내가 걔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라고 하더라.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한 것도 다 집안을 위해서 그런 거다. 내 시누이 민지 결혼해야 하는데 남자 쪽 집안 형편이 별로라 집 해올 처지가 못 되잖니. 그리고 내 시동생 민호 녀석 나이 30이 넘도록 새빵살이 하면서 룸메이트랑 사는 거 얼마나 남 부끄러우냐. 내 생각엔 내 이 집 어차피 비워두면 뭐하니. 팔아서 민지랑 민호한테 각각 집 한 채씩 사주면 딱 좋지 않니? 기가 막혀서 손이 다 떨렸습니다. 제가 고작 한 달 출장 다녀온 사이에 제 집이 공중분해되어 시누이와 시동생의 집으로 둔갑해 버린 겁니다. 비워두면 뭐 하냐니요.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저 출장 간 거지 집 나간 거 아니에요. 이 집은 제가 사는 곳인데 어떻게 비워둔 게 됩니까? 그리고 민지 아가씨 결혼하는 거나 도련님 집 사는 건 그 사람들 사정이지 왜 제 혼수 빌라를 팔아서 해결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불같이 화를 내며 목청을 돋우었습니다. 너 말하는 본세가 그게 뭐냐. 한 가족끼리 내 거 따지다니. 민지는 민석이 동생이고 민호도 민석이 동생이야. 내가 올케로서 좀 도와주는 게 뭐 어때서. 너희 친정은 잘 사니까 집 한 채 없어도 그만 아니냐. 시댁에 기여 좀 하라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색을 내. 우리 집이 잘 사는 건 우리 부모님 능력이지 시댁이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현관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평생 고생해서 저한테 사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나눠주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집 파실 때 제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저 돌아오면 어디서 살라고요? 어디서 살긴 민석이 그 살던 빌라 있잖니.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조금 좁긴 해도 식구끼리 옹기종기 모여 살면 되지. 그리고 여자 혼자 그렇게 큰 집 가지고 있어 봤자 뭐하니.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차라리 민지랑 민호 줘서 걔네들 기펴고 살게 해주면 우리 집안 체면도 서고 좋잖니. 뻔뻔하게 나오는 시어머니를 보니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만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바닥에 쓰러진 캐리어를 바로 세워 문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 민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혼수 빌라를 팔아 동생들 집을 해줬다는 걸 그가 정말 알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쯤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을 노려보며 말했죠. 민석 씨, 나 집에 왔어. 근데 우리 집이 없어진 것 같은데. 어머니가 내 빌라 팔아서 민지 아가씨랑 도련님 집 사줬다는데.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그거 나도 알아. 엄마가 나한테 얘기했어. 너무 화내지 마. 어차피 우린 가족이잖아.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해. 순간 핸드폰을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가족이라 누구 명의든 상관없다고. 그래서 내 집이 팔렸는데 나보고 웃으라는 거야? 제가 더 따지기도 전에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제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석아, 내 처한테 잘 좀 타일러라.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유세는 집 한 채 가지고 가족끼리 의상하게 시리. 쎄깐. 저는 핸드폰을 시어머니에게서 멀리 떨어뜨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강민석, 너 지금 어디야? 어디 있든 상관없으니까 30분 안에 튀어와. 우리 제대로 따져보자.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또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얘,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철이 없니? 민석이 일하느라 바쁜데 오라 가라야? 집 한 채 가지고 뭘 그리 유난을 떨어. 나중에 돈 벌어서 또 사면 될 거 아니냐. 또 사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집은 제 재산이에요. 시장 통해서 파는 배추가 아니라고요.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일 민석 씨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다 와도 저한테 해명해야 할 겁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출장지에서 입었던 옷들을 꺼내 깨끗한 쇼핑백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 집이 아니라는데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짐을 싸기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너 뭐하니? 지금 나가려고. 너 나가면 민석이는 어쩌고. 너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 말 들어라. 고작 집 문제로 이혼한다고 하면 남들이 다 비웃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남들이 비웃든 말든 상관 안 해요. 제 물건에 누가 손대는 꼴은 못 봅니다. 오늘 이 일, 집을 원상복구 해놓든가 아니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손이 뿌리쳐지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꼴 잘 돌아간다. 집 한 채 가지고 시댁 식구들한테 생색이나 내고 늙은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내가 살아서 뭐 하겠니. 바닥에서 발버둥 치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지만 동정심은 눈꽃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시댁 형편이 기우니 조심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가 참 좋아 보였는데 제가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던 거죠. 저는 바닥에 누운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짐 정리를 마쳤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다시 휴대전화를 들어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 씨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건자재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민석 씨 회사도 예전에 아버지 회사와 거래를 튼 적이 있었죠. 아버지는 저를 끔찍이 아끼셔서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절대 참지 않으실 분이었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아버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 출장 잘 다녀왔어.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목소리를 듣자 코끝이 찡해졌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근데 제 빌라가 팔렸대요. 수학이 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가 팔았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저는 바닥에서 여전히 악을 쓰고 있는 시어머니를 힐끗 보고 말했습니다. 민석 씨 어머니가 파셨대요. 그 돈으로 민지 아가씨랑 도련님 집 사줬다네요. 민석 씨도 알고 있었는데 가족끼리 누구 명의든 상관없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아빠, 이거 참아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버지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긴 뭘 참아. 감히 내 딸 물건에 손을 대? 강서방 그놈이랑 사돈댁이 아주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딸아, 절대 기죽지 마라. 어떻게 해줄까?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민석 씨 회사가 우리 회사에 갚아야 할 대금 있죠? 그리고 요즘 우리랑 진행하려던 합작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그거 전부 중단해 주세요. 그리고 주거래 은행장님 좀 아시죠? 민석 씨 회사 대출금 조기 상환 독촉하게 해주세요. 오늘 밤 안으로 MS건설 부도나게 만들어주세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닥에 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민석이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네가 아주 우리 집안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 독한 년. 저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전화기에 대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민석 씨랑 단판 지을게요. 그래, 알았다. 지금 당장 처리하마. 오늘 밤강 서방 회사 난리 날 거다. 넌 거기서 험한 꼴 보지 말고 당장 나와. 기사 보낼 테니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라. 네, 고마워요, 아빠.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넣자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너 진짜 그럴 셈이냐? 그러고도 민석이랑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혼녀 소리 듣는 거 안 무섭니? 이혼녀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남들 시선, 관심 없어요. 전 그저 누가 저를 건드리면 반드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서요. 감히 제 재산에 손을 댔으면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죠. 그때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 씨였습니다. 그는 땀범벅이 된 채 들어오다 짐을 챙겨든 저와 사색이 된 시어머니, 그리고 텅 빈 거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여보. 엄마, 왜 그래? 저는 민석 씨를 보았지만 마음속엔 실망감뿐이었습니다. 강민석, 왔어. 마침 잘 됐네. 내 어머니가 내 집 팔아서 동생들 집 사준 거, 그리고 네가 그걸 묵인한 거,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내 회사 부도 처리 절차 밟았어. 불만 없지? 민석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고작 집 한 채 때문에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말로 하자. 회사가 망하면 나 실직자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집 팔아먹고 가족끼리 괜찮다고 할 때부터 우린 이미 남이었어. 내가 어떻게 먹고 살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내 집 되찾을 수 있는지, 너희 집안이 죗값을 치를 건지만 관심 있어. 민석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 지은이는 착해서 화 안 낼 거라고. 가족끼리 상의하면 된다며. 근데 이게 뭐야? 빨리 지은이한테 사과해. 아들의 고함에 시어머니도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제 손을 잡으며 비굴하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상의도 없이 집 판 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내 친정아버지가 회사 건드리는 것만은 막아다오. 그게 민석이 피땀 아니니. 그러면 내가 민지랑 민우한테 말해서 집 다시 팔아. 돈 돌려주마. 응, 방금 전까지 악을 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애원하는 꼴을 보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요. 늦었어요. 집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회사가 망할지는 이제 당신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민석 씨, 가족끼리 내거 없다며. 이제 너도 빈털터리가 되는 기분이 어떤지 느껴봐. 저는 짐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민석 씨가 잡으려 했지만 잽싸게 피했죠. 1층으로 내려오니 아버지가 보낸 박 기사님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때 제 소유였던 그 빌라를 떠났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그 누구도 저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 기사님이 차문을 열어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위에서 큰 소리가 나던데요. 괜찮아요, 기사님. 그냥 좀 말다툼이 있었어요. 일단 근처 호텔로 가주세요. 당분간 거기 지내야 할 것 같아요.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 씨였습니다. 잠시 화면을 노려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제발 홧김에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근데 정말 회사까지 건드리면 어떡해? 저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홧김, 나 지금 아주 이성적이고 진지해. 여보, 너 미쳤어? 회사 날아가면 내 몇 년 고생이 다 물거품이 되는데 우리 미래는 생각 안 해? 집. 나중에 회사가 더 커지면 10채라도 사줄게. 제발 돌아와. 미래, 나중.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강민석. 첫째, 그건 그냥 집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주신 내 재산이야. 내 엄마는 팔 권리가 없고 너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자격 없어. 둘째, 내 회사 망하는 건 내 알바 아니야. 그건 너희 집안이 자초한 일이지. 셋째, 우리 미래. 그런 건 없어. 네가 방관했을 때 이미 끝난 거야. 여보, 왜 그렇게 꽉 막혔어?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당신 억울한 거 알아. 근데 엄마도 집안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민지는 결혼해야 하는데 집 없고 민호는 30 넘도록 고생하니까 엄마가 잠깐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야. 내가 나중에 잘 말씀드릴 테니까 노인네랑 싸우지 말고 좀 봐줘. 그의 말에 실소가 터졌습니다. 남의 집 팔아 자기 자식 집 사주는 게 잠깐 판단력이 흐려진 걸까요? 강민석, 착각하지 마. 내 동생들 사정은 너희 집안 사정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난 너랑 결혼한 거지 너희 집안 현금 인출기가 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고. 넌 지금도 네 엄마 편들기 바쁘지. 남편으로서 나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니?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흐르더니 체념한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가 왜 당신 편을 안 들어? 방금 엄마한테도 화냈어. 근데 엄마가 우시잖아.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자식들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우리 다 가족이잖아.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 안 돼. 장인어른께 말씀드려서 일단 회사 일은 멈춰줘. 집 문제는 천천히 해결하자. 서로 이해. 저는 그 단어를 곱씹으며 마지막 남은 정마저 털어버렸습니다. 이해는 상호적인 거야. 내가 내 엄마 사정 이해해주면 누가 날 이해해주니? 출장 다녀오니 집이 없어졌는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 집 문제 천천히. 당장 내 엄마한테 돈 토해내라고 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민석 씨가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지는 이미 시댁에 말해서 다음 주에 등기 이전하기로 했고 민호도 계약금 다 걸었어. 지금 와서 물으면 위약금은 어쩌고 사돈댁 볼 면목은 어쩌냐고. 여보, 제발 융통성 있게 좀 굴자.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 간에 상하면 회복 안 되잖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와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체면과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석, 마지막으로 말할게. 당장 돈 가져와서 내 집 원상복구하든가 아니면 회사 부도나고 파산하든가. 둘 중 하나 골라.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보고 있는데 이번엔 친정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 세상에 그 인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처음부터 그 집안 맘에 안 든다고 했잖아. 엄마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엄마. 호텔에 잘 왔고요. 아빠가 회사 일 처리하고 계시니까 손해볼 일 없어요. 그래, 내 아빠 지금 화나서 밥도 안 먹고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난리도 아니다. 딸아, 정 안 되겠으면 그냥 이혼해. 우리 집이 너 하나 못 건사할까봐 거기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있어. 엄마의 든든한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저도 마음 굳혔어요. 이혼할 거예요. 그 전에 제 재산이랑 회사 문제부터 확실히 매듭 짓고요. 그래, 그래야 내 딸이지. 아빠가 그러는데 집은 무조건 찾아오고 그쪽 집안 박살을 내놓겠대. 걱정 말고 푹 쉬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호텔 방문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민석 씨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땀에 젖어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더군요. 문을 열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열었습니다. 민석 씨는 들어오자마자 보온병을 선반에 내려놓고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화 많이 났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갈비탕 끓여왔어. 2시간 동안 푹 고왔어. 이거 먹고 화 풀어. 저는 손을 뿌리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박 기사님한테 여쭤봤어. 그는 제 눈치를 보며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가 집 파는 거 말렸어야 했는데. 그리고 헛소리한 것도 미안해. 제발 화 좀 풀어라. 응.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정말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후회하는 건 제 집을 판 게 아니라 자기 회사가 망하게 된 상황이라는 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지금 당장 돈 가져와서 내 집 되찾을 수 있어? 민석 씨는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게 집 문제는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민지는 다음 주에 등기 친다고 난리고 민호도 지금 당장 돈 빼면 계약금 다 날리는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왔네? 날 설득해서 또 참게 하고 내 동생들은 번듯한 집에서 살게 해주고 나는 호텔 방에서 전전하게 만들 셈이야? 내 집 팔아먹고도 뻔뻔하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 생활 2년 동안 좋았잖아. 고작 집 문제로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 좋았다고? 기가 찼습니다. 그건 내가 다 참아줘서 좋았던 거겠지. 내 엄마가 큰 집 살고 싶다 해서 내 빌라 내어드리고 난 좁은 집에 살았어. 내 여동생 결혼 혼수 내가 아빠한테 말해서 5천만 원 더 보태줬어. 내 남동생 차 살 때 내가 1억 빌려줬잖아.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너희도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너희는 내 호의를 권리로 알고 내 재산을 공공재 취급했지. 제가 몰아붙이자 민석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알아, 당신 고생한 거. 근데 엄마는 늙으셨고 동생들도 살기 힘들잖아. 내 체면 봐서 한 번만 더 용서해주면 안 돼? 회사 진짜 망하면 나 알거지 돼. 그럼 당신도 고생해. 고생? 강민석, 난 고생하는 건 안 무서워도 억울한 건 못 참아. 우리 부모님이 날 어떻게 키우셨는데 내가 너 같은 놈 만나서 시댁 식구들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해야 하니. 그리고 너 따라 고생할 일 없어. 나도 내 직업 있고 부모님도 계셔. 너 없어도 나 아주 잘 살아. 민석 씨가 고개를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야? 집 한 채 때문에? 집 때문이 아니야. 너희 식구들 태도 때문이야. 저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엄마의 뻔뻔함, 너의 방관, 내 동생들의 이기심. 더 이상 못 참아. 이혼은 확정이고 회사 문제도 양보 없어. 너희가 앗아간 내 거 다 토해내. 제 태도가 완강하자 민석 씨는 다급해져서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앞으로 잘할게. 엄마 편 절대 안 들고 당신 편만 들게. 장인어른한테 전화해서 제발 멈춰달라고 해줘. 부탁이야. 그의 악력에 팔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를 밀쳐내고 소리쳤습니다. 이거 놔.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 제가 요지부동이자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망했어. 다 끝났어. 회사 넘어가면 나 어떻게 살아. 엄마 알면 쓰러지실 텐데. 그 와중에도 자기 걱정, 엄마 걱정뿐인 그를 보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 더 할 말 없으니까 집을 되찾아 오든가 파산하든가 선택해. 그는 멍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짜 기회 안 줄 거야. 기회는 줬어. 내가 30분 안에 오라고 했을 때 넌 내 편을 들었어야 했어. 근데 와서 한다는 소리가 변명해, 사정해, 회사 걱정뿐이잖아. 넌 나보다 내 가족과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저는 복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님, 여기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보안을 부르자 민석 씨는 벌떡 일어나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진짜 독하다. 그래, 간다가. 너 나 없이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그는 선반 위에 있던 보온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갈비탕이 사방으로 튀어 제 바지며 현관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쾅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국물과 깨진 유리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렇게 밑바닥을 보니 일말의 미련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호텔 측에 청소를 부탁하고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방금 민석 씨 다녀갔어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집 돌려줄 생각은 안 하네요.
회사 일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래, 안 그래도 은행 쪽에서 연락 왔다. MS건설 대출금 상환 독촉장 발송했대. 3일 안에 못 갚으면 압류 들어간다더라. 그리고 거래처 사장들한테도 연락해뒀어. 자금줄 다 막힐 거다. 고마워요, 아빠. 고맙긴. 넌 호텔 생활 불편하면 언제든 집으로 와라. 전화를 끊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배우자의 재산 무단 처분과 관련된 판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과 소송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아버지에게서 카톡으로 사진이 한 장 왔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알림 문자 캡처였는데 MS건설 법인 계좌 가압류 통지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 김 변호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대리님, 아버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혼수 빌라를 시어머니가 무단으로 매도했다고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무건대리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니 소송 걸면 무조건 이깁니다. 집을 되찾거나 매매대금 전액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증거는 뭘 준비하면 될까요?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사본, 시어머니가 자백한 녹취록, 그리고 남편이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녹취는 다 있어요. 내일 아침에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민석 씨였습니다. 여보, 나야. 제발 장인어른한테 말해서 계좌 좀 풀어줘.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거래처에서 난리 났어. 사람 죽일 셈이야? 죽어? 내 집 팔 때는 내가 길거리에 나앉을 거 생각 안 했니? 그땐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제발 한 번만 봐줘. 내일 당장 민지랑 민호한테 말해서 집 계약 취소하고 돈 돌려주라고 할게. 응, 이제 와서. 아깐 안 된다며. 그리고 우리 아빠가 시작한 일은 나도 못 멈춰. 법대로 해. 저는 전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째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년아. 내가 감히 시댁 회사를 말아먹어?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은혜요. 제 집 팔아. 딸 아들 집 사주는 게 은혜인가요? 가족끼리 좀 나눈 게 뭐 어때서. 넌 돈도 많으면서 그게 그렇게 아깝니? 시누이랑 시동생 좀 챙기는 게 그렇게 억울해? 네, 억울해요. 그리고 저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에요. 회사 망하고 길거리 나앉게 생기셨는데 계속 그렇게 소리치실 힘 있으면 폐지나 주우러 다니세요. 전화를 끊어버리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잠시 후 호텔 프런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MS건설과 거래하던 하청업체 박 사장님이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와도 안면이 있는 분이라 올려보냈습니다. 박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들어와서 민석 씨 회사를 봐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자기도 받을 돈이 많다고요. 박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쪽 집안이 먼저 제 등에 칼을 꽂았어요. 사장님, 미수금은 그쪽에 받으셔야지 저한테 사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거절하자 박 사장님도 알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아버지께 보고했고 아버지는 잘했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 기사님이 호텔 앞으로 데리러 오셨더군요. 차 안에서 김밥을 먹으며 로펌으로 향하는데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참고 사는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로펌 회의실에서 김 변호사님과 증거를 검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매무새는 엉망이었죠. 지은아,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소송이라니. 로펌 직원들이 말렸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점잖게 제지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업무 방해로 경찰 부릅니다. 부르라지. 며느리가 시댁 고소한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시어머니는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며느리 잘못 들여서 말년에 이게 무슨 꼴이야. 집 좀 팔아서 자식들 나눠줬다고 회사를 망하게 하고 소송을 걸어? 천하의 못된 년. 다른 의뢰인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일어나 사람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허락 없이 제 명의인 15억짜리 빌라 몰래 파셨잖아요. 그 돈 훔쳐서 따님, 아드님 집 사주셨으면서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못됐다고 하세요? 사람들의 눈초리가 순식간에 시어머니에게로 쏠렸습니다. 뭐야, 며느리 집을 몰래 팔았대. 도둑이네 도둑. 그러고도 와서 행패야. 뻔뻔하네. 수군거리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지야, 너 당장 여기로 와라. 내 올케가 나를 죽이려 든다. 와서 뭐라고 좀 해라.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거절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이번엔 아들 민호에게 걸었지만 마찬가지로 금방 끊겼습니다. 자식들도 자기들 살 길 찾느라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이 썩을 것들이.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신호를 받은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시어머니를 끌어냈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저주를 퍼붓는 시어머니를 보니 측은하기보다 한심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박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까 그 할머니 난동 피우는 거 보니 보통 아니시던데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속 시원하던데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이 민지였습니다. 언니. 아니, 새언니. 엄마한테 들었어요. 소송 건다는 게 진짜예요? 회사 망하게 한다는 것도요? 진짜야. 왜? 저 다음 달에 결혼하잖아요. 예비 시댁에서 알면 파혼당해요. 제발 멈춰주세요. 네? 내 결혼이 나랑 무슨 상관이니? 내 엄마가 내 집 팔아서 내 신혼집 해줄 땐 내 생각 안 했니? 전 몰랐어요. 엄마가 오빠랑 같이 산 집이라고 해서. 거짓말하지 마. 너 등기 칠 때 내 이름 못 봤어? 이제 와서 모른 척. 꿈깨. 난 법대로 할 거니까 억울하면 내 엄마 원망해.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시동생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산 집, 알고 보니 대출 낀 깡통 주택이라는데요. 집주인이 잠적했대요. 엄마가 준 돈 다 날리게 생겼는데 형수님까지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뭐, 깡통 전세, 웃음이 터지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급하게 집을 구하다 사기를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야, 민호야. 내가 사기당한 건 안타깝지만 그건 내 사정이고 내 돈 내놔. 안 그러면 너도 공범으로 고소할 거야.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좀 빌려주세요. 네? 나중에 갚을게요. 미쳤니? 끊어. 차단 버튼을 누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업자득이구나. 저녁에 본가에 가서 부모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해하시며 말씀하셨죠. 민석이네 회사. 오늘부로 거래처들 다 떨어져 나갔다. 자재 공급도 끊겼고 며칠 못 버틸 거다. 며칠 뒤 드디어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갔는지 시댁 식구들이 멘붕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 기사님이 전해주시길 신우이 민지는 파혼 위기에 처해 시어머니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시동생 민호는 사기당한 돈 물어내라며 시어머니 멱살을 잡을 뻔했답니다.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었죠. 법원 출석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앞에는 초췌해진 민석 씨와 10년은 늙어 보이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려 했지만 변호사님과 아버지가 막아섰습니다. 재판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제 명의의 집을 위임장도 위조해서 판 시어머니, 그리고 그걸 방조한 남편. 판사님은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강민석과 이혼을 선고한다. 피고 장씨 시어머니는 원고에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피고 강민석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판결봉 소리가 땅, 땅, 땅 울리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습니다. 민석 씨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고요. 법정을 나오는데 민석 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나 정말 돈 없어. 집도 경매 넘어가고 나 신용불량자 되면 취직도 못해. 제발. 저는 차갑게 그를 뿌리쳤습니다. 법원에서 판결 났잖아. 갚아. 평생이 걸리든 내 장기를 팔든 내 알 바 아니야.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민석 씨는 일용직 노동 현장을 전전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곤 전부 압류당하고 있죠. 시어머니는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아들, 딸에게도 버림받아 시장에서 버려진 채소를 주워다 끼니를 때운다고 합니다. 시누이는 파혼당했고 시동생은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다닌다더군요. 저는 어떻게 됐냐고요. 다시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부모님과 맛집도 찾아다니죠. 예전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 착한 여자 콤플렉스에 빠지지 마세요.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싸우세요. 당신 곁에는 당신을 믿고 지지해줄 진짜 내 편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당당하고 행복하기를 응원합니다.